TV를 보다 보면 몸에 좋다는 음식들 많이 나오죠. 이거 먹으면 몸에 염증이 안 생긴다, 면역력이 좋아진다, 장수한다. 좋은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 좋다는 것들이 모두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좋은 효과가 있더라도요, 또 누군가에겐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먹는 것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도 책도 드라마도 다른 사람에겐 한없이 지루하고 그저 그럴 수도 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맞는지 나의 취향과 체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를 위해 오늘도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가볼게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그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 때로는 누군가 가슴에 품고 싶었었지. 외롭게 보냈던 지난 날들은 잊고만 싶어.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마음속 깊은 곳 그대 원하는 것 있다면 내가 달려가 그대의 어깨를 따뜻이 감싸줄 텐데. 내 곁에 있다면 그대 원하는 것 모두 다 내가 그대의 가슴에 한아름 사랑의 마음 가득히. 때로는 누군가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그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 때로는 누군가 가슴에 품고 싶었었지. 외롭게 보냈던 지난 날들은 잊고만 싶어.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마음속 깊은 곳 그대 원하는 것 있다면 내가 달려가 그대의 어깨를 따뜻이 감싸줄 텐데.
6월 20일에 보내드리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첫 곡으로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들려드렸습니다. 자, 맞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맞고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체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 사람의 성격, 처해 있는 환경, 건강 상태 어느 것 하나 똑같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누가 이게 좋더라라고 하면 별 생각 없이 우르르 따라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뭔가를 좀 진득하니 생각하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워낙 자극적인 것, 재밌는 것 참 많고요. 그래서 나를 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고 명상하고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 공부하면서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으로 더 안전하게 대한민국 올해 SUV 3관왕에 빛나는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하고 6월 한정 특별한 3가지 혜택도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맥도날드의 김창완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이네요. 오늘 저녁 수고한 나에게 맛있는 보상 하나 어떠신가요? 빅맥 세트 나왔습니다. 운전 중에도 멈추지 않는 맛의 즐거움 맥드라이브. 빠라빠빠빠.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의 희망을 밝혀주는 해피달마도를 소개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쌓은 두터운 공력으로 조성한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달마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와 성취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의 해피 달마.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 계산 100년의 역사가 빛나는 경기도 최초 불교 포교당 수원사에서 화엄경 봉독대법회가 5월 24일 입제를 시작으로 봉행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봉행되는 이 법회는 시대의 대강백 여천 무비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모시고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정권을 함께 봉독하고 사경하는 장엄한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남김없이 낱낱이 설파한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부처님이 얼마나 부귀한지, 내 자신이 본래로 얼마나 부귀한지 그 사실을 화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화엄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증장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원사 화엄경 봉독대법회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010-4200-9670 또는 031-245-9670입니다. BBS FM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한 음악들과 부처님 말씀, 재미있는 코너들로 여러분의 낮 시간을 풍요롭게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 인연 맺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은 인연인가요 초대석, 오늘부터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죠. 불교와 연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모시고 특별한 만남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 인연을 맺어볼 손님은요. 얼마 전에 신간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서울 사찰 여행을 출간한 황윤 작가입니다. 어떤 책인지, 아니 도대체 왜 사찰 여행을 혼자 가야 하는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잠시 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2842,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언제 어디서든 라디오도 듣고 앱 메시지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BBS 보이는 라디오 치고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권미기의 인연인가요에서는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맛있는 선물 준비했는데요. 비건 베이커리 더 브레드 블루에서 맛있는 비건빵 6종 세트 드릴게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김희형의 노래입니다. 부처님 사랑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 속에는 햇살처럼 맑은 얼굴이 있고 우리가 부르는 마음 속에는 부처님 되는 사랑이 있지요. 그리움 많으면 따뜻한 마음이 피어오르고 숨이 많으면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듯이 부처님 사랑은 온 세상을 향기로 채워 주시죠. 우리들 마음 그 속엔 언제나 부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움 많으면 따뜻한 마음이 피어오르고 숨이 많으면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듯이 부처님 사랑은 온 세상을 향기로 채워 주시죠. 우리들 마음 그 속엔 언제나 부처님의 사랑이지요. 이 세상에서 한 사람과의 인연을 맺으려면 억겁의 세월이 필요하다죠. 그렇게 귀하디 귀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는 금요 초대석. 오늘부터 인연.
금요일엔 인연인 가요에서 조금 더 특별한 만남을 가져봅니다. 오늘부터 인연,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요. 조금 더 친해져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얼마 전 출간된 책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서울 사찰 여행을 쓰신 황윤 작가를 모시고 우리 인연을 맺어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윤 작가입니다. 네. 우리 인연인가요? 청취자 분들은 작가님을 오늘 처음 뵐 거예요. 예. 직접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름다운 한국 역사를 책으로 펼치고 있는 작가 황윤입니다. 야, 아름다운 한국 역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가 저도 됩니다. 자, 작가님 얼핏 듣기로는 제가 독실한 불자라고 전에 들었어요. 예. 불교와는 처음 인연을 어떻게 맺으신 거예요? 사실 저희 할머니, 어머니 모두 네네. 불자시고요. 아, 저도 어릴 때 이상하게 관세음보살 보문품부터 오,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걸 어릴 외운 때부터. 적이 있어요. 어머나, 그 한자 버전으로요? 아니, 한글 버전. 아, 그렇죠? 예. 이때 무진이 보살이 이러면서 막 외웠어요 그거를. 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잠깐 방황을 하다가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뜻하지 않게 네. 군종병 할 사람. 오, 저는 그냥 제가 불교 믿는다 하니까 너 군종병 해라. 그래서 군종병이 돼버렸어요. 어머나. 군생활 편하게 했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부처님이 힘든 군생활을 편하게 해주시는구나. 아, 뭔가 느낌이 있다. 다 인연이 예. 이어졌네요. 군대 생활에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머나. 바로 군종병으로 가서 법당 청소했겠죠. 이야. 이거 이래가지고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 방황을 끝내고 바로 그냥 불교 동아리로 들어갔죠. 불교 동아리 가니까 너무 맞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제가 역시 나랑 불교가 맞는다. 그 뒤부터 사찰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할 때마다 절을 많이 하죠. 뭐 어떤 절을 하나 딱 정해놓고 다니지는 않았고 네. 해인사를 주로 많이 가긴 했는데 행사. 워낙 그때 성철 스님이 예. 유명해져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예. 아직까지 그 명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해인사부터 해서 많은 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국내 웬만한 이름 있는 절은 가봤죠. 가보다 보니 어느 날 이제 책을 쓰게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계속 책에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일상의 고고학 시리즈가 한국 역사 책이면서도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에 불교 이야기, 사찰 이야기, 그리고 불자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책이다. 그래서 이번에 불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책이 초파일 되기 일주일 전에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이 책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작가님. 네, 나중에 네. 읽어주세요. 예. 하지만 오늘 대화를 나눠보고 제가 꼭 한 권 예. 구매를 해서 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서울만 해도 사실 사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책에서 소개하신 사찰은 또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찰 딱 생각하면은 지방에 있는 그렇죠. 산 위에 안에 있는 아주 막 산속에 그런 사찰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대도시 안에도 사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소개해야겠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사찰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상징적인 사찰은 봉은사, 조계사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도 흥천사, 아, 뭐 이런 사찰들도 제가 강력하게 좀 많이 소개를 해놨어요. 그 외에도 여러 사찰이 나오지만 네. 흥천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건립하고 난 후 바로 지어진 사찰이 바로 흥천사. 와. 반면 물론 지금은 몇 번의 이주를 통해서 이제 위치가 옮겨졌나요? 옮겨졌죠. 예. 옮겨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가보시면 흥천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무슨 구에 있어요, 흥천사는? 그 성신여대 근처에 있어요. 예. 성북구 성신, 쪽이네요, 그러면. 네. 가보시면은 옛날 조선 시대 때 사찰로 남아 있는데 그 옆에다가 신식 사찰도 만들었어요. 아. 보통 이게 7, 80년대 좀 업그레이드 시킨 사찰들은 예전 사찰 건물을 부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위에 뭐 보강을 신사찰을 한다거나. 올리거나 해가지고 옛날 사찰의 모습이 좀 예쁘진 않아요. 예. 막 섞여 있어요. 어. 현대 사찰이. 그런데 이 사찰은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마음이 많이 올라오던 시점부터 2000년대부터 좀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예전 사찰은 그대로 보존해 놓고 네.
그 옆 부지를 오. 새롭게 해가지고 요즘 새 사찰을 딱 느낌으로. 올린 거예요. 와. 새 사찰을 딱 가보시면 엘리베이터 탁탁탁 올라갈 수 있고 내부에 막 식당 코너부터 모든 것이 꼭대기 올라가면 차도 무료입니다, 여러분. 아하. 무료로 더 올라가서 차를 마시면서 사찰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이야. 여기 주지 스님이 누굴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주지 스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아, 그 이후에요. 예예예 홍천사 소개해줘서 감사하다면서 만나자고 해서 가서 만났는데 야 역시 어머나 어머나. 얼굴빛이 다르셔요? 다르더라고요. 야. 요즘에 스님들이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불자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네네. 스님들이 예전에는 그 깨달음을 중시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님 딱 이분 깨달았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그렇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스님도 필요하지만 정말 불자들 힘들고 괴롭고 또 이 절의 경영이 사실 안 좋다는 네. 절도 많잖아요. 신도가 많이 줄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사찰을 좀 멋있게 키우고 사람들 신도들 올 때마다 다 인사도 해주고 얘기도 나눠주고 매 기도마다 큰 스님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와. 예, 다른 여러 스님들과 함께 기도를 참여합니다. 네네. 11시까지도 하는 기도를. 야, 보통 사찰 그런 경우 많이 아, 그렇죠. 없잖아요. 기도 근데- 스님도 따로 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들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시네. 네. 그리고 매 이승이 끝나고 나오는데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음. 신도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많이 흥천사를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다 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큼 강조하신 걸 보니까 저는 사실 속으로 흥천사 홍보대사가 아 전혀 아닙니다. 그때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네. 제가 아니군요. 흥천사를 몇 번 가면서 느낀 감정이 좀 있었어요. 네. 흥천사 이제 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가 사찰에 가면 늘 볼 수 있는 것들이 불상불하예요. 그런데 이게 막 보면서 신기하다, 멋지다까지만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고 사실 바라보게 되면 더 마음에 와닿는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좀 감상하는 방법이라든지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감상하는 방법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경책을 읽어야 돼요. 아,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림이라 그런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하고 그거를 뭐 얽고 그러면 제자들이 와서 듣고 이런 아, 과정들이 네. 다 불화로 그려져 있는 건데 네. 보통 여러분들이 불경책 읽어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책을 읽어보시면 그래도 아. 그걸 축약을 해놨습니다. 네네. 다 담겨 그래서- 있나요? 예, 이런 부처님 그림은 이런 뜻이다. 아. 비로자나불이 등장하거나 아미타불이 등장하거나 관세음보살이 등장하거나 지장보살이 등장하는 그런 불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그 길에 엑기스만 아. 좀 축약을 해서 네. 정리해놨어요. 사실 이런 게 필요한 게 사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위대한 종교긴 한데 반면에 요즘엔 좀 힙하고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젊은 종교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근래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올드하다. 나 불경책 못 읽겠다. 어르신만 가는 아, 종교야. 어르신만 그거 어떻게 외워 그거 한번 어려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축약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축약해서 정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야 이거보다 더 깊은 걸 알고 싶어. 네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불경을 더 접할 수 이제 있는 공부를 하고. 다리 역할을 해주는 제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불상이 이런 형태로 왜 돼 있지? 그리고 이 불상 옆에 있는 보살님들은 왜 이 두 보살이 계시지? 이런 아.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제가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은 좋네요. 아미타 부처님 옆으로 이렇게 계시잖아요. 보살님들이. 네. 근데 절에 가면은 재밌는 거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관세음보살과 다른 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장보살 인기가 폭등을 합니다. 언제부터? 고려 말에서 조선에 들어오면서 네네. 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막 부각이 돼요. 네네. 효. 충이 아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장보살은 돌아가신 분들 그렇죠. 극락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굳이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부처가 안 되겠다. 다음에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 내가 지옥에 있는 분들을 하나하나씩 구제하고 네. 제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인기가 폭발합니다. 그렇죠. 지장보살이 있으면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도 다 네. 구원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장보살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미타 부처 옆에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 함께 있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이런 내용들도 이 책에 있습니다. 왜 지장보살이 옆에 갑자기 등장하게 됐을까? 그런 부분도 고려말 조선 들어오면서 생겨난 지장보살에 대한 관심 예. 그 부분도 책에 언급이 돼 있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도
재미있는 사실은 불교가 진행이 되면서 네. 보살의 인기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처음에는- 따라서요? 예, 시대에 따라서. 처음에 가장 부각했던 보살은 미륵보살이었어요. 아, 인도에서 막 네네. 그래서 다음 부처가 되실 분. 네. 그래서 미륵보살이 부활 받았는데 음. 당나라 시대 들어오면 관세음보살님이 인기를 얻습니다. 현실에 있는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명나라,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지장보살이 점차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요즘 사찰도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사찰의 경영을 절반은 지장보살이 맡는다. 아무래도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의 어머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또 위상이 많이 하시고 딱 그렇죠. 그래서 지장보살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 보통 다른 책들은 지장보살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관세음보살 이야기까지 하는데 예. 제가 이번에는 지장보살 이야기를 좀 과감하게 집어넣었다. 그 부분을 제가 부각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책이 시리즈로 계속 발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15권이고요. 예. 대표님은 30권, 40권을 내자는데 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낼 소재들이 많다라는 거 아닐까요?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방대하니까.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도입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오랜 역사 동안 담아 있는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마치 유럽에 가면은 성당 안 다니는데도 그냥 성당 가보잖아요. 무조건 가야죠. 네. 나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무슨 양식 무슨 그렇죠, 양식이래 이러면서.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찰 이야기도 보면은 다 그런 시대의 상과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많이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좀 해보네요.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럼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황윤 작가님과 더 또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혹시 작가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실까요? 저 이승환의 덩크슛이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요? 제가 이승환 콘서트를 어릴 때부터 좀 많이 가봤어요. 팬이시군요. 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덩크슛 노래가 갑자기 마음에 들었는데 예. 오늘따라 갑자기 덩크슛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예. 저희 그럼 우리 인현동이님들과 예, 함께 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의 노래입니다. 덩크슛. 유난히 고요하던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 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얘기.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마 히야 야말라마 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마 히야 마하이마 마하이라. 꿈을 꾸었던 것일까.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내 발 옆엔 주홍색 공 하나 덜렁.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멋질까 하늘을 알듯이 주문을 외워보자 You're here You're here 한 번 더 뵐 때까지 이승환의 덩크슛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금요초대석 오늘부터 2년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떠나는 사찰 여행의 저자 황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책 소개를 계속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고고학 시리즈 책 말고 다른 책들은 또 어떤 책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 예. 제가 일상의 고고학 시리즈 이전에는 도자기 책을 좀 썼어요. 예, 예. 도자기 전공이 아니시죠? 도예 아니, 전공이 전혀 아니시죠? 전공이 아닙니다. 그냥 네. 좋아서 쓰게 된 책들이에요. 예를 들면 중국 청화자기, 도자기로 본 세계사, 예.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도자기 쪽 책을 좀 썼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보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박물관 보는 법. 네. 이거는 그 학교 선배님이 출판사를 새롭게 열었어요. 열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원고를 보낸 게 이제 박물관 보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세종도서에 또 붙은 예. 책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일상의 고고학도 여러 상을 타긴 했는데 네. 세종도서에 붙어가지고 와. 사람들이 그래도 짝짝짝짝. 많이 좀 읽어줬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외에도 김유신 말의 목을 베다. 말의 목을 매다. 베다. 배다. 어, 말의 김유신 목을 목을 베다. 뱄잖아요. 예. 그 김유신의 일대기를 쓴 책.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종류의 책을 좀 썼어요. 또 박물관 관련된 책 또 있고요. 네. 그 정도. 원래 제가 박물관 매니아 뭐 이런 식으로 소개받은 적이 많아요. 박물관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관련된 책을 쓰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좀 왔었습니다. 와. 예, 예. 좋은데요. 그런데 이 책 제목에 나 혼자라는 말. 예, 예. 저는 이게 눈길을 딱 끌더라고요. 인생은 혼자다. 그런 이유로.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전혀 그 제목이나 타이틀에는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셔요? 출판사에서 볼 때 네. 요즘에 혼자 먹거나 혼자 여행 가거나 혼자 뭐 하는 문화가 세대요. 그래서 나 혼자를 쓰겠대요. 저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반대도 안 하셨고. 저는 일절 그런 거 관여 안 합니다. 왜? 출판사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저는 그냥 원고만 쓰면 되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제목이나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건 없고요. 네. 다만 제목 때문에 덕분에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특히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평을 해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예. 사찰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는요. 친구들이랑 막 왁자지껄 가고 싶지 맞습니다. 않거든요. 예, 예. 나 혼자 지금 어딘가 가고 싶은데 어딜 가지 할 때 이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구매 욕구가 바로 구매 좀 올라오지 해주십시오. 않을까. 예, 예. 사실 사찰이라는 곳은 친구랑 가는 것도 좋은데 네. 혼자 가서 그냥 그걸 기운을 느끼고 오는 게 맞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찰을 많이 다녀본 입장에선 사찰 여행은 가능하면 혼자 가서 아름다움과 그 이야기들을 좀 깊게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작가님은 그럼 무조건 혼자 가시겠네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명이 가고 둘이 갈 때도 있고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래도 혼자 다니는 여행을 참 좋아했어요. 뭔가 사색을 하면서 네.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여행. 그리고 안에 가면은 혼자라고 또 혼자가 아닙니다.
가면 또 혼자가 아니죠. 가면은 예. 많은 분들이 이미 계시고 또 그렇죠. 모르는 거 있어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또 주지스님 반겨주시고 그거 주지스님 되는 건 쉽지 않고 정말.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있잖아요. 그 신도분들이 그 절 운영하시는 네네 그 종무소. 종무소. 네.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대답. 그렇죠. 그 종무소도 얼마나 친절해졌는지 예전에는 종무소 들어가기 좀 뻘쭘했거든요. 가면은 또 근데 요즘은 친절해졌어요. 맞아요. 노크하면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반겨주시잖아요. 아 제가 옛날에 이걸 좀 많이 느낀 게 요즘 불교가 바뀌고 있다. 몸소 네. 느끼시죠. 많이 느낍니다. 워낙 그래서 요즘에는 다니시니까. 절에 가서 모르는 게 있거나 보물이 어디 있어요, 어디 탑이 그게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가면 다 알려줍니다. 맞아요. 신도분들께서 다 앉아있겠다 막 기다렸던 듯이 네네. 그게 따라오세요. 여기 있는 알려줘.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절이 예전 절이 아닙니다. 네. 예. 찾아주세요. 예. 네. 어쩌다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혼자 여행 가도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렇다. 예. 그리고 이미 사찰에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자, 작가님 전공이요. 역사나 고고학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아니신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닙니다. 사실 대학은 우리나라의 90%가 그냥 점수 맞춰 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아무래도. 전공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던 경우에.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수학을 전공을 하다가 이 길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이렇게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옮겨서 이제 가야금 전공을 했는데 예. 또 가야금은 하지 않고 노래를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대요. 예. 제가 뭐 통계를 봤는데 의사 제외하고는 진짜 많이 바뀐대요. 어머나. 의사는 소수만 바뀌고 나머지는 자기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법대도 점수 맞춰서 그냥 가버렸어요. 법대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법대를 네. 나오신 거예요? 전공이신 거예요? 법을 전공했습니다. 어머나. 법을 전공하다 보는데 그 당시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사동을 다니면서 학교 근처에 인사동을 네. 다니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 도자기가 있네. 이 도자기가 뭘까? 그 도자기 이야기 듣고 도자기 관련 이러다 보니까 도자기 책을 쓸 정도로 도자기에 관심이 생기게 돼요. 예. 그래서 도자기 책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책을 내다 보니까 또 연락 오다 보니까 그러다가 일상의 고고학 시리즈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공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렸죠. 야, 진짜 이 우리의 인연의 끈은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참 희한합니다. 예, 근데, 원하지 않았지만 예. 흘러가는 이 삶이라는. 진짜 게.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전공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진짜 없더라. 진짜 찾기 그걸 제가 힘들다. 강조합니다. 예. 맞아요. 자, 그럼 박물관을 좋아하시고 자주 다니실 것 같은데 요즘 전시회도 참 많고요.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열리는 곳들이 많아요. 예. 그런 곳을 진짜 잘 즐길 수 있는 팁. 잘 읽을 수 있는 팁 제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듣고 이름난 박물관 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 예. 국립경주박물관,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리움도 있고 막 많이 있어요. 한 번 가가지고 다 보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주 영화관 가듯이, 요즘 영화관 잘 안 간다지만 예전 느낌으로 보면 그냥 영화관 가듯이 자연스럽게 자주 많이 보지 말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깊숙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박물관도 예전에는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맞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설명도 상세하고 모르는 거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의 가장 재밌고 가장 멋있게 즐기는 방법은 자주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불교 관련된 방송이니까 불교 미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조계사 옆에 네. 불교 박물관이 있어요. 있죠. 맨 처음에는 그거를 2000몇 년에 그걸 새롭게 만들면서 박물관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연도가 좀 쌓였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쌓이다 보니까 전시 수준이 상당히였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갖다 놔서 전시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스토리텔링을 싹 넣어가지고 매력적인 이야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사찰 가기 힘든 사람들, 그 사찰 유물을 가셔서 그때 한번 서울에 오신 김에 가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은 불교 이야기도 듣고 예술 이야기도 듣고 특히 불교 조각이나 그림을 보면서 내가 몰랐던 이런 작가들이 있네. 특히 이런 통해서 불교의 위대한 조각가잖아, 아니면 그림 그리는 예술가들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도 갖지 않을까.
무명 작가들이 아닙니다. 다 네네. 이름 있는 분들이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각을 시키지 않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몰랐다는 거죠. 네. 미켈란젤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그래서 그거를 불교 조계사 옆에 있는 불교 박물관에 가셔서 불교 중앙박물관에 가셔가지고 네. 그 부분을 보는 거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야, 작가님한테 꿀팁을 진짜 얻었어요. 여러 번 가면 불교 도사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예. 그 반가사유상 그 굿즈 있죠. 박물관에 굿즈가 한창 유행일 때 거기 빠져가지고 색깔별로 구하고 싶어서 늘 한 번씩 자주 들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게 됩니다. 그러다 예, 예. 보면 이날 갔을 때 이 관을 좀 집중도 있게 보고 예. 오고. 아 정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예, 예. 되는군요. 모든 관을 다 보지 마시고 네. 조금씩 어차피 도망 안 갑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인물들은 도망 안 가요. 그 우리가 자리에 있어요. 파리나 뉴욕 가서 박물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황윤 작가님과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곡을 좀 선택해 주실까요? 이번에는 아이유의 너랑 나입니다. 아, 이 곡은 또 혹시 아이유 팬이신지? 아이유 콘서트도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역시 그것도 있지만 제가 원고를 쓸 때 네. 노래를 틀고 해요. 아, 영감을 받으시는군요. 근데 아이유 노래에서. 노래랑 저랑 궁합이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혀 그거 외에는 이유 없습니다. 아이유 어. 노래가 적당히 빠르고 적당히 예. 템포가 좋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글쓰기에 적당한 속도에 적당한 스피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글 쓸 때 편하다. 그래서 너랑 나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예, 황현 아이유님께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황현 작가님과 궁합이 잘 맞다고 하는 그 노래 우리도 함께 들어볼게요. 아이유의 너랑 나. 시계를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마음속 이야기
아이유의 노래 너랑 나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듣는 동안 표정이 참 밝아지시고 얼굴이 맑아지심을 느꼈어요. 예, 궁합이 예. 잘 맞네요. 궁합이 좋습니다. 네. 외우고 있습니다 노래를. 아, 그래요. 예, 예. 어머나. 나중에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건 안 되고요. 아, 그건 예, 안 예. 돼요. 노래방에서만 부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황현 작가님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시죠? 워낙 뭐 지금 풀어낼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쓰고 싶은 책은 많아요. 많은데 과연 그 중에 몇 권이 있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한테 이런 말들이 좀 슬프지만 우리나라 이 독서 문화가 약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종이책. 약해지고 있고 예, 네. 예. 책 안 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라디오 듣는 분 중에 올해 내가 책 한 권 읽었다 손들어 보십시오. 아, 손드는 분 별로 없겠죠.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그 정도로 요즘이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도 팔려야지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여러모로 그런 입장에서도.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진 않을까 하는데 출판사에서는 뭐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사서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쓰고 싶은 책 중에 불교 이 세계관을 사찰과 연결시킨 책 그런 걸 좀 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이 사찰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교 내에 구축되어 있는 이 세계관이 네. 집결돼 가지고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예전 뭐 극락을 표현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들을 좀 책으로 좀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사찰 이야기. 네. 제목은 정확히 안 정. 제목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정해주실 거고. 그런 식의 책도 써보고 싶고요. 그 외에 불자 이야기, 위대한 불자들이 많습니다. 오, 대표적으로 궁금해요. 네. 문무왕, 문무왕. 예, 삼국 통일을 이룩한 이 문무왕이 불자 중에 불자입니다. 오죽하면은 돌아가실 때 나의 몸을 화장해서 뿌려라. 아하. 이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그냥 화장해서 뿌렸구나. 그래서 바다에 무릉이 있구나. 그 정도만 네, 인식하시잖아요. 거기까지는 알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무덤에 자기가 있었던 모든 물건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렇네요. 살아 있을 때의 부를 죽어서도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식의 근데 문무왕은 화장을 해서 예. 불태워서 자기 그 화장된 거를 바다에 뿌리라고 한 거예요. 불자 중에 진정한 불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여자는 때문에 없나요? 여자 선덕 여왕 있잖아요. 선덕 여왕. 불자로서 그분도 예. 자신의 그 불자를 아주 여실히 드러냈죠.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세종대왕도 불자였던 사실을 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일상의 고고와 서울 사찰 여행에 네. 세종대왕 파트를 좀 길게 넣었어요. 어허. 세종대왕께서 불교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 하면 부처님 살이 있죠. 네네. 부처님 살이를 몰래 궁궐로 가져와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딱 하다가 신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네네. 그러면 다시 놔뒀다가 다시 돌려놨다 사찰로 옮겨놨다가 다시 또 가져와서 맞아요.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불자로서의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 본인이 글을 써가지고 한 것도 있고요. 그 볼 때 제가 볼 때 진정한 불자 중에 한 분이었다. 네. 세종대왕도. 저도 그 세종대왕 실록을 공부를 쭉 아, 읽는 예, 예. 그 강동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머나 불자셨구나. 너무 불자였습니다. 반가웠어요. 오죽하면은 나는 불자다라고 외칩니다. 예. 그- 그 시대에 그렇게 예. 하기 쉽지 않거든요. 나 양무제라고 날 하는데 내가 양무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해요. 그만큼 내가 불자 황제로 유명한 사람과 그렇죠. 비견되는 불자다. 이렇게 본인이 야, 얘기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그런 불자들의 이야기를 좀 넣고 싶어요. 넣고 싶은데 그런 재밌을 책도 것 한번 쓰면 같아요. 재밌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 역사 인물 중에 불자들 많고 우리나라에 특히 네. 위대한 업적을 만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넣고 싶은 책이 또 있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죠. 네, 예, 언젠간 나오겠지만 나오면요. 꼭 저희 우리 인연인가요에도 연락 꼭, 주십시오. 예, 소개해 주시러 나오시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자, 저희 코너 제목이 오늘부터 인연이어서요. 저희가 나오신 분들께 꼭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예. 나에게 인연이란? 나에게 인연이란 다음 생에. 끝? 예. 다음 생에. 예. 이유가요? 사실 이번 인생에 모든 인연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교는 어머나. 시간이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예. 예. 언젠간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로서만 만나지만 네. 뭐 직접 만나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몇 대를 거친 그 윤회의 공간 속에서 뭐 형제로도 만날 수 있고 친구로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인연이란 다음 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 있네요. 사실 진정한 불자입니다. 제가. 인연둥이 저희가 이제 우리 인연인가요 청취자분들을 애칭이 인연둥이님들이세요. 예. 인연둥이님들이 이렇게 작가님 목소리만 듣고 진짜 만나보고 싶다, 뭔가 인연이 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지금 다음 생에 듣는 그렇습니다. 순간 마음을 내려놓으실 것 같아요. 다음 생에도 있고 다다음 그래, 생에도 있습니다. 열어놓자. 네. 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윤회는 계속할 계속해서. 예정입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부처가 깨달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저는 계속 윤회하시면서 예. 이 불교에 관한 이 내용들을 좋은 글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거라도 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깨달음은 얻었지만 책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인연인가요와 함께하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사실 그 불교에 관련된 이런 방송국에서 연락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번 책 쓰면서 오죽하면 예. 출판사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쯤 되면 불교 TV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진짜 연락이 왔어요. 어머나. 야 역시 오는구나. 다음 생이 안 오고 이번 생이 왔네요. 이번 생이 와요. 이번 생이 라디오 인연인가요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좀 연락 주시면은 좀 제가 자주 방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불교 이제 열심히 홍보해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라디오가 있으면은 제 책도 홍보하면서 불교 홍보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불교의 포교가 참 중요한데. 포교해야 됩니다. 예. 홍보 대사를 어떻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포교해야 돼요. 이 종교는 포교가 중요한데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진짜 위대한 종교의 힘이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교 중에 1등은 불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찐불자 인정.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황윤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군종병이 된 이유요? 이왕 군대 가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신앙심을 지키면서 군복무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군종병에 지원했습니다. 장병들이 저에게 의지할 때, 신앙심이 더 깊어질 때, 낯선 상황, 힘든 환경에서 군종장교와 함께 활동하면서 저도 더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신앙심을 지키며 군복무가 가능한 자아실현과 성장을 위한 통로 군종병. 군종병 지원 요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와 신앙을 함께 군종병.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서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금요일 순서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배꼽 시계가 막 울리는 시간이 되었죠. 자, 한 주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바로 삼겹살입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영양 보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이민영, 정유탁의 당신에게 자비를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월요일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다운 얼굴로 바라보아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그대 답은 미소이죠. 맑은 눈망울로 선한 눈빛으로 대해주세요. 누구도 모르게 서로의 믿음이 자라나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숨기지 말아요. 밤하늘의 빛보다 고운 그 말
먼저 손을 내밀어요. 사랑은 미움을 가셔는 바로 그 자리인걸.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같은 일상들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에 끌려가나요. 거리를 지날 때면 무표정한 사람들 이기적인 마음으로 앞만 보고 가나요. 조금 더 천천히 발걸음 더 천천히 느긋하고 여유 있게 세상을 바라보아요. 그 사이 비치는 저 햇살 속으로